먼저 지수부터 보자면 다우는 소폭 내렸습니다. 근데 뭐 큰 의미 있는 뭐 하락은 아니었고 그냥 뭐 멈춰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이 오늘 0.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처음으로 5,400이라는 지수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더 좋지요. 1.5% 급등하면서 17,600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기술주 진영이 상당히 좋았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CPI가 거의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먼저 CPI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개장 전에 발표가 됐고 오후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기자회견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가 압력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노동시장이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인플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헤드라인 CPI 뭐 전체 다 물가 지표를 집계한 이 모든 수치 요것도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 했을 때 요게 다 월가 예상 그리고 전월에 발표됐던 것보다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는 물론 전월 대비로 다 따져 봐도 다 지난 5월 CPI나 시장 예상을 다 밑돌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은 사실은 안도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뭐 시장 투자자들은 오늘 이 지표를 확인을 했지만 아마 연준 인사들은 이 데이터를 미리 보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좀 매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셌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다고 완전 매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매파 느낌이 6, 약간 비둘기 느낌이 한 4, 요 정도로 중간에서 약간 매파 쪽에 조금 더 기운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이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월 CPI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뭐 여름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다음에 이제 물가 압력이 낮아질 거고 지금 연준이 아무리 저렇게 약간 매파적으로 얘기해도 이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나와주면 쟤네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어라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국은 연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데 이런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다 된 거죠.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준은 오늘 약간 매파 느낌이 좀 더 강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FOMC 회의 헤드라인을 뽑아봐, 야마를 잡아봐라고 하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지난 3월에는 점도표상 3번 인하를 예상을 했었죠. 연준 인사들이.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봤으면 상당히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시장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죠. 왜? CPI를 믿고 있으니까.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 거의 1년간 5.25에서 5.5%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성명서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지난 FOMC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한 진전이 좀 부족했다. 그동안 물론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가 지난 회의 성명서의 내용이었는데 이 문구가 인플레 목표를 향해서 약간 보통 수준으로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PI 지표를 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진전이 부족해와 약간의 진전을 보였어.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으면서 시장이 조금 더 이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멘트들은 어땠나 좀 봤더니 지금 상당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죠.
완전 고금리 상황을 지금 1년 동안 끌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하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가 한 몇 번은 더 3 개월 연속으로라든가 이게 완화되는 게 확인이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우리는 금리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확신,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서 우리 연준 의원 누구도 금리 인상을 기본 케이스로 삼지는 않고 있다. 뭐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제는 뭐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건 아니야.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는 연준 위원은 아무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도 어찌 보면 그냥 비둘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 점도표가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탄탄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좀 없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인플레가 잡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도표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2024년 그리고 두 번째 게 2025년 전망치인데 자, 볼게요. 그리고 같은 2024년에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찍은 점도표가 앞에 연한색 그리고 뒤에 조금 진한 색이 이번에 6월에 찍은 점도표인데 차이가 있죠. 지난 3월에는 그때도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였습니다. 이게 중간값. 그때 한 9명 정도가 4.5에서 4.75를 찍었으니까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다들 점쳤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번 거를 보시면 약간 엇비슷해요. 동결 가능성을 점친 사람이 4명.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계속 동결될 거야. 한 번의 인하도 없이 그냥 지금 수준 계속 유지될 거야라고 본 사람도 4명이나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한 8명 그쵸. 8명 그 맨 아래 그 빨간 네모 박스 그 밑에 있는 8명은 2번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근데 중간값이 1회로 사실은 7명이 한 번 인하를 점 찍었어요. 5.5에서 5.25 사이가 7명이고 2번 인하가 8명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근데 다만 동결 가능성이 4명이 있다 보니까 중간값으로 따져 보니까 결국 평균적으로는 한 번 인하가 이게 평균값이 돼 버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둥비둥했잖아요. 한 번 인하와 두 번 인하가 해서 이 전망 모두가 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다들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도 적지 않아요. 그죠? 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봐봐. 이런 멘트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는데 금리 인상을 찍은 위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처럼 3번 인하할 거야라고 했던 사람은 또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다 약간 뭉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으니까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야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2025년 전망치를 보면 지난 3월에는 4.5, 4.75 그걸 기준으로 봐서 또 추가적으로 3번 더 인하한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인하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4번을 인하할 거야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 3월에는 총 6번의 금리 인하를 점쳤다면 지금은 내년 말까지 한 5번으로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 올해 못한 건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은 그 한 번 인하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요거는 CME 패드워치에서 우리 시장 트레이더들, 금리 트레이더들의 그 전망치를 또 나타내고 있는 건데, 결국 이들은 9월에 한번 금리 인하할 거고 추가적으로 12월에 또 할 거야라고 해서 두 번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오늘의 물가 지표와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또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사실 요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점도표 너무 맹신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라자드의 로날드 템플이라는 수석 시장 전략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점도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거기에 너무 많은 방향성, 이 초점을 맞추지 마라라고 하면서 향후 물가 압력이 더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이게 확인되면 연준은 금리 전망 당연히 또 재조정해. 3월에서 6월 달라졌잖아. 9월에 또 달라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믿어야지 너무 점도표에 그렇게 뭐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였고요. 인프라캡의 제이 해트필드라는 최고 투자 책임자, 뭐 인프라캡을 설립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은 연준이 그래도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3회에서 한 번으로 이걸 낮췄으니까. 그렇지만 CPI가 요 매파적인 연준을 완전 무력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좀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그게 오늘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요 이슈는 저희가 이렇게 총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반영하듯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오늘 떨어졌어요. 네, 7.6bp 하락을 했고요. 처음에 CPI 보고는 더 낮아졌었는데 FOMC 회의 이후 낙폭을 조금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오늘의 그 이벤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요 수익률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장중에 6% 넘게 급등했던 거 아십니까? 전날에도 7% 넘게 올랐는데 6% 넘게 오르면서 장중에, 네, 시가총액 1위 탈환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가는 한 2%대 상승으로 그치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올라갔는데, 애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또 현지 시간으로 13일 테슬라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안, 이거 투표가 있을 거고, 본사 이동에 대한, 이전에 대한 투표가 있을 텐데, 이걸 앞두고 우리 돈나무 언니가 또 뽐뿌질을 또 하시네요. 뭐라고 했냐면, 아마 이 얘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일론 머스크 이거 급여 보상안 우리 처리해 주자라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캐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수익성 높은 로보택시로 5년 내, 2029년 요때쯤 되면 주가가 15배 급등할 거야. 근데 봐요.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의결권 많이 안 주면 나 뭐 이 로봇 공학이라던가 AI 나 딴 데 가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우리 좀 밀어주자라는 의미 같기도 하지 않아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 높은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아마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3,1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뭐 최악을 고려하더라도 한 2,000달러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2,600달러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왜냐면 우리 캐시우드 언니는 좀 화끈해요. 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테슬라 가격도 그렇고 아주 높게 부릅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이거 믿으면서 가면 편안해지죠. 근데 약간 그렇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서 이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은 우리 애플, 뭐 FOMC 회의, 그리고 뭐 CPI가 오늘의 어떤 핵심 키워드였다면 내일은 또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테슬라는 오늘 주가 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